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바로 우리 초급자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뭐냐? 바로 밑걸림. 우리가 루어 낚시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고충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그게 바로 밑걸림이죠. 자, 밑걸림을 100%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밑걸림이 많은 장소, 베스는 필연적으로 장애물에 의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포인트는 밑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밑걸림을 피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채비의 선택. 밑걸림이 많은 장소에서 어떤 채비를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인가? 자,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바닥에 밑걸림이 많은 장소, 그러면 수면을 노리는 탑워터 혹은 쉐드를 가지고 하는 버징 기법, 버즈베이트, 중층을 노리는 스피너베이트, 이렇게 해서 밑걸림을 피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필드를 가보면 중층이나 수면에서 입질이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바닥을 노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닥권에서 노릴 수 있는 소프트베이트 채비가 다양하게 있는데, 바닥권에 밑걸림이 많을 때 그 중에 노싱커 리그, 싱커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싱커 리그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밑걸림이 많은 장소에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싱커 리그 역시 바닥권에 있는 돌이라든지 지형이 변하는 장소에서는 걸림이 없지만, 고사목, 수중 고사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닥권에 있는 그물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역시나 밑걸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채비의 선택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탑워터 혹은 중층에서 운용을 하는 채비, 그리고 노싱커 리그 정도로 운용을 하시면 밑걸림이 조금은 덜 발생을 할 거고, 필연적으로 싱커가 들어가는 채비, 프리리그나 드랍샷, 지그헤드, 러버지그 이런 채비들은 바닥에 들어가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싱커가 있는 그런 채비가 바닥권에 많이 걸릴 때 어떻게 하면은 밑걸림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싱커가 있는 채비, 프리리그나 드랍샷 같은 경우에는 밑걸림이 많은 장소에서는 싱커를 최대한 작게 쓰면 유리합니다. 싱커를 작게 쓰고 웜은 평소보다 약간 크게 사용을 하시면 그나마 밑걸림에서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권에 장애물이 많다라는 건 그곳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상대적으로 깊은 수심보다 얕은 수심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싱커의 무게를 가볍게 가지고 가시면 그나마 밑걸림에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프리리그를 많이 쓰시는데, 프리리그의 싱커, 뽕돌의 무게를 14g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 3분의 2 정도는 14g 이상 무거운 싱커를 사용을 해서 연중 프리리그를 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고기라는 건 멀리 있을 때도 있고 가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을 때도 있고 얕은 곳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멀리 있을 때, 물고기가 굉장히 멀리 있고 어느 정도 깊은 수심에 있을 때는 싱커를 무겁게 사용하는 게 맞지만, 가까운 거리, 장애물이 많은 가까운 거리 있을 때는 싱커의 무게는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날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략하는 수심의 바닥을 정확하게 읽을 수만 있으면 싱커의 역할은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바닥권에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는 싱커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시면 밑걸림에서 어느 정도 해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캐스팅을 해서 밑걸림이 걸렸을 때, 자, 캐스팅을 이렇게 하죠. 자, 저는 지금 탑워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웜채비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을 읽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천천히 읽다가 뭔가 끈적합니다. 여기서 끈적하거나 저항이 딱 걸려요. 내가 드래깅을 딱 하는데 저항이 딱 걸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거의 물고기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장애물일 확률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 초급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 그냥 끈적한 상태로 그냥 당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끈적한 상태로 당겨버리면 바늘이 소프트 베이트를 뚫고 나와서 장애물에 박혀버리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채비를 터뜨려야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캐스팅을 이렇게 했어요. 캐스팅을 이렇게 했는데 쭉 드래깅 하다가 끈적한 느낌이거나 저항이 딱 걸립니다. 기다려 보니까 제 차 움직임은 없어요. 그러면 입질은 아니죠.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유줄을 주고 요런 동작 타 넘어오면 됩니다. 근데 타 넘어오면 웜에 꽂혀 있는 바늘이 관통을 안 하기 때문에 안 걸리는데, 끈적한 상황에서 그냥 릴링을 하거나 그냥 뒤로 이렇게 제껴버리면 바늘이 튀어나와서 장애물에 박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래깅을 쭉 하다가 입질은 아닌데 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타 넘어오면 돼요. 여유줄을 살짝 주고 이 정도로 해서 탁 타 넘어오고, 장애물을 딱 타 넘어왔다라고 하면 입질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장애물은 베스가 숨어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걸림을 극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걸림이 많으면 낚시하기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밑걸림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는 싱커의 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 장소에서는 아예 싱커가 없는 그런 노싱커 채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장애물에 걸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베스는 낚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물 공략을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걸리는 채비를 선택을 하거나 걸리는 채비를 선택을 하고 싱커가 달려있는 채비를 선택을 한다라면 싱커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바늘에 보면 여러분들 위드가드라고 해서 수초 회피 능력이 좋은 칫솔 모처럼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드가드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서 훅 포인트, 바늘의 끝부분을 막아주는 그런 제품을 쓰시면 어느 정도 밑걸림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바늘을 꽂는 방법, 밑걸림이 많은 장소에서 바늘을 꽂는 방법. 자, 보통 바늘을 꽂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관통이 되도록 이렇게 꼽죠. 이렇게 꼽습니다. 이렇게 꼽아서 이제 어떤 채비든 운용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시는데, 밑걸림이 굉장히 많은 장소, 그런 장소에서는 저항이 조금만 걸려버리면 바늘의 끝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 부분이 장애물에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걸림이 많은 장소에서는 바늘 끝을 아예 숨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숨겨버리면 어느 정도는 장애물에서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쉐드를 가지고 예를 보여드렸는데, 쉐드든 스트레이트 형태 그런 소프트 베이트든 어떤 소프트 베이트든 이런 형태로 꽂으시면 밑걸림에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챔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밑걸림이 없는 장소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챔질의 성공률은 미미한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미미한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훅을 꼽아서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제가 밑걸림을 오늘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베스 낚시를 하다 보면 걸림이 많은 장소를 두려워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채비가 걸리거나 뭐 하드베이트가 뜯기거나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안 뜯기고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붕어 낚시를 하든 다른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베스란 놈은 필연적으로 장애물에서 은신을 하고 있다, 먹이 활동을 하는 어시고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장애물을 잘 노리고 장애물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보다 훨씬 잘 낚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이 이동을 하고 남들 발길이 더 닿지 않는 곳에서 낚시를 하고 루어를 굉장히 많이 뜯기면서 낚시를 합니다. 물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걷고 루어도 많이 뜯기고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초급자 여러분들, 루어 굉장히 아까워요. 하나 뜯기면
하나에 뭐 비싼 건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제 유튜브 댓글 중에 루어의 정보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거를 이야기해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예전에 그 토너먼트를 하면서 경기 상황에서 남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비싼 루어를 썼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루어를 쓰는 이유는 남들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루어를 썼던 거기 때문에 그 루어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건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루어들,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 회사에 어떤 루어를 쓴다, 형태만 비슷하면 됩니다. 그 제품이 아니고 형태만 비슷하면 루어의 액션은 대동소이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저가, 너무 조잡한 짝퉁 제품보다는 국내 회사 제품 중에서도 뭐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루어를 만드는 회사들도 거의 탑워터나 뭐 하드웨이트류들은 형태가 비슷하면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밑걸림 때문에 제가 비싼 루어를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소비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밑걸림에서 어느 정도는 해방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낚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스트레스, 밑걸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100% 밑걸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시고, 걸림이 많은 장소에서는 싱크의 무게가 가벼우면 좋구나, 걸림이 많은 장소에서는 차라리 수면을 공략하는 탑워터가 좋겠구나, 이런 데이터를 쌓으셔서 루어 뜯기지 말고 밑걸림 걱정하지 마시고 낚시를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밑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재미있는 내용, 여러분들께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